큰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부정적인 요소를 버리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행복에서 점점 더 멀어집니다. 단 한 번뿐인 삶을 마음 졸이며 살지 않기 위해서는 행복을 방해하는 위선, 상실감, 부정적 마인드, 조급증, 적대감, 비관주의 등을 떨쳐내는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삶을 불행하게 하고 뒤처지게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걸림돌이며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지친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리처드 칼슨이 들려주는 행복해지기 위해 버려야 할 행동 6가지입니다. 물론 마음만 먹는다고 그러한 행동들을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도 행복할 수 없다는 삶의 자세로 노력을 기울인다면 좀 더 행복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버려야 할 행동 1. 상처 입지 않은 척하는 위선을 버려라.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하다. 그래서 가끔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이 옆에 있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주길 바란다. 그런데 이러한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의 하나로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 상처를 입어도 입지 않은 척, 고통을 받아도 고통스럽지 않은 척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상처를 더 아프게 할 뿐이다. 상처를 입으면 아파하는 게 정상이다. 불안이나 상처를 이겨내려면 현실을 미워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가장하는 마음을 거짓된 마음을 버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스스로가 치유력이 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치유력이란 내 마음의 상처를 씻어내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의지할 수 있게 하는 힘, 즉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거나 이야기 나눌 사람을 필요로 할 때 내가 그 상대가 되어주는 것을 말한다. 2. 고통과 좌절에 빠뜨리는 상실감을 버려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고통으로 인해 그동안 익숙해져 있던 세계가 산산조각이 나면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혼란을 느끼게 된다. 이 경우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황이 예전 그대로이기를 갈망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니 그것 자체가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생각과 느낌이 일어나면 보통 사람들은 아예 그 고통스러운 기억 속으로 빠져들거나 혹은 그 사실을 부정하거나 아예 없었던 일로 여기며 외면하기도 한다. 하지만 상실감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어난 일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상실감의 치유는 부러진 뼈가 낫는 것과 똑같은 과정을 거친다. 지독한 고통 속에서 연민의 마음으로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상실감을 떨쳐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3. 스트레스의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는 부정적 마인드를 버려라. 우리는 돈 문제와 인간관계, 세금, 건강 등 모든 면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간다.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를 느낄 때마다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타인과 주변의 여건 탓으로 스트레스의 원인을 돌리곤 한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드는 이유는 그동안 그렇게 길들었기 때문이며 다른 방법을 가르쳐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부정적 마인드를 떨쳐내는 좋은 방법이 있다. 그것은 잡았다 놓아주기를 연습하는 것이다. 부정적이고 화나고 비판적이고 짜증스러운 생각들이 느껴지면 말 그대로 놓아주면서 흘려보내라. 어떤 사람은 그것들을 손가락 끝으로 살짝 잡았다가 훅 불어버린다고 상상하면서 연습한다고 한다. 어떤 식으로 연습하든 각자에게 잘 맞는 방법을 찾으면 된다. 다만 부정적인 생각이 눈덩이처럼 커지기 전에 놓아준다라는 개념에 익숙해지면 된다. 4. 일을 망치는 조급증을 버려라. 도로나 공항, 사무실, 집, 백화점, 휴양지 등 어디서나 조급증으로 짜증을 부리거나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그들은 어떤 일이 계획이나 예상보다 늦어지면 자신의 조급증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상대가 느려 터졌다면서 불만을 터뜨린다. 문제는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습관화된 이러한 조급증이 큰 일을 다뤄야 할 때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급증 때문에 괴로울 정도라면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 대응책 중 하나는 평소 인내심을 기르는 것이다. 혼돈과 지체의 순간에 평정을 유지하기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되기 십상이다. 즉 인생의 많은 부분을 흥분하고 짜증을 내는데 소비하게 될 게 불보듯 뻔한 것이다. 물론 어떤 문제나 어떤 사람이 당신을 자극할 때 당장 반발하거나 조급하게 대응하고 싶은 충동을 떨쳐내기란 그리 쉽지 않겠지만
평소 꾸준히 인내심을 기르는 연습을 하면 평온한 마음이 가져다주는 안정감과 행복이라는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또,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적대감을 버려라. 미국의 저술가이자 언론인이 오고 만 뒤로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오늘 밤 죽어가는 사람을 대하듯 하라. 그에게 당신이 가진 모든 친절과 배려를 베풀고 그를 이해하라. 그 행위에 대한 어떤 보상도 바라지 마라. 그러면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은 경험이 있다면 이 말이 마음에 와닿을 것이다. 즉 인생이 얼마나 덧없으며 얼마나 짧은지 깨닫고 인정한다면 누군가에게 다정하고 친절한 손을 내밀기가 한층 더 쉬워질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짜증을 내고 쌀쌀맞게 굴고 심지어 적대감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평정심을 유지하고 상대를 용서하기가 그토록 힘든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화를 내는 대상이 오늘 밤 정말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잊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만일 적대감을 가진 상대를 죽어가는 사람 대하듯 한다면 고집과 증오를 버리고 겸손과 열린 마음으로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 6. 불행을 불러오는 비관주의를 버려라. 비극적인 일이나 개인적인 상실감을 겪은 사람에게 부적절하고 심지어 잔인하기까지 한 짓은 행복하라거나 앞으로는 모든 일이 잘 될 거야라고 격려하는 일이다. 비록 그것이 궁극적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라 해도 적절하지 않은 시기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 다만 어떤 난감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 중 비관주의나 냉소주의보다는 낙관주의를 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거나 다쳤을 때 낙관주의는 끝까지 버텨내는 힘을 준다. 마찬가지로 실직했거나 금전적으로 궁핍할 때도 낙관주의는 분발할 것을 촉구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도록 이끈다. 즉 불행을 불러오는 비관주의를 버리고 낙관주의를 택하는 것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끈다.